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연 끊었다. 이 말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이게 요즘 장례식장에서 정말 흔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장례식장이었어요. 3일장 마지막 날, 문상객들 다 가고 가족들끼리 육개장 먹고 있는데요. 마청이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순간이었어요. 아까까지 눈물 흘리던 동생들 눈빛이 확 바뀌더래요. 형님, 아파트 시세 확인해 보셨어요? 예금이랑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콕소리 나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돈 계산하는 회계 사무실로 변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장례식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 단톡방이 만들어졌대요. 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산 분할 논의방. 아버지 관 들어간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 장례식장 풍경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되는 시대예요. 우리 형제는 안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특히 부모님 유산 앞에서 형제애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현실을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형제들과 연 끊는 게 왜 당연한 선택인지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다는 것까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거 옛날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래도 형제인데.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이제 옛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만 해도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형제가 진짜 힘이었어요.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집 짓고 잔치할 때 형제들이 서로 도왔죠. 뭉쳐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자 도시에 흩어져 살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 보고 평소엔 무슨 일 하며 사는지도 모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이에요, 남. 그냥 부모님이라는 접착제 하나로 붙어있던 관계인 거죠. 그런데 그 접착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남이었던 사람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더하죠. 부모님 아파트 한 채 요즘 시세가 얼마입니까? 5억? 10억? 예금이랑 보험금까지 합치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이 걸려 있어요. 이 돈 앞에서 형제애가 얼마나 버틸 것 같으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재산 분쟁 소송이 최근 10년 사이에 3배나 늘었습니다. 3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돈 앞에서 형제들이 갈라선다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그런데 부모님 살아계실 땐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실제 사례 2개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다 보면 화가 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화가 나거든요. 5년 독박 간병한 막내딸, 50대 후반 여성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암 판정 받으신 후 5년 동안, 딱 5년 동안 혼자서 병수발을 다 들었대요. 병원 모시고 다니고 똥오줌 받아내고 밤새 간호하고.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요. 이 오빠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1년에 명절 때 딱 2번 얼굴 비추고 갔답니다. 병원비 한 푼도 안 보냈어요. 너가 부모님이랑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누나가 돌봐야지, 이런 식이었대요. 이 여성분 자기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아버지 간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오빠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막내야, 감정 섞지 말고 법대로 하자. 재산은 3등분이야. 우리도 변호사랑 상의했어. 이 여성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오빠, 그럼 내가 5년 동안 쓴 병원비랑 간병비는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모신 시간은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뭐래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해달라고 했어? 법적으로 유산은 똑같이 나누는 거야.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오빠입니까? 이건 그냥 사기꾼이죠. 25년 모시고 산 장남의 비극. 6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장남이라고 부모님을 15년 동안 모시고 사셨어요. 용돈 드리고 병원비 대드리고 같이 밥 먹고 말벗대어 드리고. 동생 둘은요, 1년에 한 번 추석 때나 잠깐 들렀다 갔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동생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하는 말이, 형님, 부모님 집 팔아서 3등분 해야죠. 형님은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오히려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공짜로? 이득? 이 형님이 15년 동안 들인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용돈, 병원비, 생활비 다 됐는데. 그런데 동생들은 형은 집세 안 냈으니 이득이래요. 아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이득입니까? 희생이죠. 더 기가 막힌 건요, 동생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대요. 형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형님만 부모님 재산 독차지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독차지? 15년 모신 게 독차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형제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헌신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한 놈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이 뻔뻔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형제들 솔직히 말하면 남보다 못합니다. 아니, 남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이건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 부모님 살아계실 땐 안 보이다가 돌아가시니까 재산만 노리는 이런 형제들. 이런 인간들이랑 평생 엮여 살아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썩은 인연 도려내기 이제 그만 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끊으세요. 그래도 형제인데. 아니요, 형제 아닙니다. 진짜 형제는 당신이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 고통은 외면하고 돈만 챙기는 건 형제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입니다.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평생 당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대부터 버리세요. 형제니까 미안해하겠지, 나중에라도 고마워하겠지 이런 생각하시죠? 절대 안 그럽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호구로 봐요. 부모님 돌보는 것도 참는 것도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만 깊어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들한테서 양심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으로 차단하세요. 전화번호 차단하는 거 두려워 마세요. 단톡방 나가는 거 무서워 마세요. 명절에 안 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죠? 안 봐도 됩니다. 아니,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명절 때 얼굴 맞대고 앉아서 또 상처받을 거예요. 뒷담화 듣고 화병 얻을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쉬거나 진짜 내 편인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세요. 세상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속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돈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세요. 유산 분쟁 있으면 변호사한테 맡기세요.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는 뭐 했는데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들은 귀 막고 법 타령만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법으로 가는 겁니다. 간병비, 병원비, 영수증 다 챙겨서 기업은 청구하세요. 당신이 쓴 돈 정당하게 돌려받는 겁니다. 감정 섞지 말고 차갑게 처리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형제들이랑 유산 싸움 하다가 다 끊고 변호사한테 맡기고 연락 다 차단한 60대 여성분이 계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죄책감 들었대요. 내가 너무한 건가?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화병이 나았대요. 몇 년 동안 앓던 불면증도 사라졌고요. 이제는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진짜 행복하게 산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진작 안 끊었나 싶어요. 썩은 이빨은 빨리 뽑아야 하는데 나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인연은 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 잘못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앞에서 원수가 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병수발은 혼자 들었는데 유산은 똑같이 나누자는 뻔뻔한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둑입니다. 이런 형제들과 평생 엮여 살 필요 없어요. 끊으세요. 차단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연을 끊고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바라셨던 건 형제들이 서로 물어뜯는 게 아니라 각자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동안 마지로서 착한 자식으로서 참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세요. 썩은 형제들 붙잡고 있을 시간에 진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 내서 끊는 거, 그게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형제 때문에 피눈물 흘려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과감하게 연을 끊고 편안해지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